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서늘해졌죠. 여름도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 레노베이션을 한다는 이유로 유튜브 영상 업로드가 띄엄띄엄 했죠. 그래서 특히 지금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주택시장에서 업데이트를 빨리빨리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지금 제 상황이 많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저도 여름까지는 모든 것들을 끝내고 싶었는데 제가 레노베이션 전문가도 아니고 제 일이 있다 보니까 짬짬이 하면서 그 사이에 또 시행착오가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딜레이가 되네요. 그래서 이번 여름 안에 어떻게든 다 끝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포기를 하던지. 그래도 그 사이에 많은 진전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 영상의 초반에는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공유해 보려고 하고요. 그 이후에 간략하게 현재 광역 토론토 주택시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루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레노베이션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광역 토론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리가 시작되는 그 타임라인을 제가 밑에 적어놨거든요. 바로 그쪽으로 가시면 될 거예요. 자, 우선 이 사진 보시면 저희 집 백야드예요. 지저분하죠? 80년대 모습 같죠, 무슨? 그래서 지금 벽을 보면은 벽이 지금 얼룩덜룩한 게 60년 이상 된 집들 보면은 이 벽에다가 콘크리트로 된 벽돌인데 이 벽돌을 쌓아서 벽을 쌓은 다음에 이렇게 세멘트를 발라놨어요. 기술이 굉장히 좋죠?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자, 이 두께 보이시죠? 굉장히 얇아요. 1cm도 안 되고 0.5mm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쌓은 다음에 콘크리트 벽돌로 쌓은 다음에 시멘트로 다시 이렇게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대단한 거죠. 이렇게 고르게 발라놨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벽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특히 얇게 마감해 놓은 이 표면이 이제 크랙이 가겠죠. 이 가라지 같은 경우도 벽에 크랙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크랙들을 땜빵만 하려고 그랬어요. 머딩하고 필링해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툭 치면 우수수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 들여서 했는데 나중에 계속 떨어지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툭 쳐서 떨어지는 부분을 제가 다 긁어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서 조금 시작했는데 치고 하니까 점점 넓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만큼 이 뒤편에도 있거든요. 이만큼 이렇게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허물었으니까 문제는 이걸 다 채워 넣어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채워 부분이 보이죠? 이거 사실 첫 번째 필링한 부분이 아니라 두 번째예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는 시멘트를 가지고 이렇게 발랐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있던 벽면과 새롭게 칠한 부분이 이 층이 많이 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전문가면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 원래 층과 새로운 층 이 경계선을 매끄럽게 한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시멘트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 시멘트도 파우더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고운 것도 있고 러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그러니까 이 벽면이랑 최대한 유사하고 가장 저렴한 이제 그런 머티리얼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했는데 이제 시공이 생각 같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보여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시멘트를 이렇게 다 발랐어요, 지금. 그렇죠? 다 채워 넣었죠. 이 작업이 이렇게 채워 넣는 것만 하루가 걸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계속 한 게 아니라고 중간에 전화도 받고 집에 들어가서 컴퓨터 작업도 하고 페이퍼워크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냥 이렇게 벽에 시멘트를 바르는 것만 하루 이틀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표면들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또 성격은 꼼꼼해서 이걸 이제 샌드로 밀었어요. 또 시간이 걸렸겠죠? 이제 그 다음에 그래도 입자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제 시중에 파는 시멘트 머딩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머딩. 그건 제가 이렇게 시멘트 한 입자보다 훨씬 곱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 경계선에 또 다시 발랐어요. 그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는 아까 전에 그 시멘트를 제가 샌딩을 해서 이게 지저분해 보이긴 합니다만 샌딩을 해서 입자가 좀 고르게 된 거고 이걸 씻어내고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에 다시 콘크리트 머딩을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먼지들을 제거하고 프라이머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를 했어요. 자, 결국 이렇게 됐죠. 제가 생각한 대로 딱 이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처음에 이 상태에 비교하면 much better죠. 물론 이제 벽이랑 문색 칠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바닥이 눈에 거슬리죠. 이제 레노베이션이 그래요. 이것만 해놓으면 깨끗할 것 같은데 이제 그걸 하면 기존에 있는 다른 것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화부를 치우고 새로 깔고 여기에 지금 콘크리트인데 이 콘크리트 패스웨이를 위에 리플레이스를 하든지 위를 라벨링을 해야겠죠?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콘크리트 벽 작업에 비하면 별게 아니겠지만 아무튼 일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 작업이 거의 한 2주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하나 빠뜨린 게, 자, 여기 보시면 거터 밑으로 이렇게 나무들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지금 샌딩을 한 건데 나중에 알게 되는데 이 거터 위에 지저분한 나무 잎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잘 치워줘야 되는데 그게 쌓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이 역류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치워내고 봤더니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걸 다 샌딩하고 여기는 많이 손상이 돼 있어서 뜯어냈어요, 다. 그쵸? 뜯어내고 고칠 거 고치고 새로 나무 될 거 나무 대고 샌딩을 새롭게 싹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거터 쪽으로 물이 넘쳐서 썩어 들어가는 모습, 라떼 모습이 보이죠. 그걸 다시 나무를 대고 페인트를 다시 싹 칠했죠. 이렇게 하니까 깔끔해 보이죠? 이 작업까지 2주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게 저희 집 예전 에어컨디션이에요. 이 집이 태어날 때부터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죠? 신기한 게 워킹하긴 워킹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선풍기 같은 바람이 나온다고 해야 할까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에어컨을 틀어도 금방 시원해지지도 않고 또 금방 더워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퍼니스와 함께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 힙 펌프로 바꿨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이 8월 20일인데 지금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리베이트를 해주는데 이제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일단 이 작업을 완료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AC 철거하고 그리고 베이스먼트에 있는 오래된 퍼니스도 이제 제거를 하고 새로운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퍼니스 같은 경우는 자 80이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리베이트 프로그램 신청한 게.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메일 받은 리포트가 예전에 여기 보시면 100개 80이었는데 지금 96으로 됐고 그리고 제가 얼마를 페이했고 그러니까 얼마를 돌려주겠다. 이 힐링 펌프 같은 경우는 한 13,000불 정도 했었거든요. AC하고 퍼니스까지 다 해서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리포트에 보니까 한 7,000 얼마를 리베이트 받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거면 뭐 그냥 잘 쓰시면 되는데 오래됐고 결국 바꿔야 된다면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이 타이밍에 바꾸는 것도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 후자에 해당돼서 신청을 했고요. 결과가 나오면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그건 자 이번에는 뭐냐면요. 제가 별걸 다 했습니다. 자 이건 인슐레이션이에요. 마침 리빙룸 쪽에 판라이트를 몇 개를 더 달아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걸 인스톨하면서 앱에 올라가 봤더니 인슐레이션 부분도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인슐레이션도 새로 채워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인슐레이션에 관련된 부분도 리베이트 프로그램에 포함이 돼요. 제가 알아봤더니 이거 하시는 분을 고용을 해서 인슐레이션을 채워 넣고 그리고 리베이트 프로그램에 어플리케이션을 넣어서 이제 일정 부분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도 있는데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비용이 더 적게 들고 제가 이 인슐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하게 됐는데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만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본인이 하는 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좋은 경험을 해서 이제 공유를 해드리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인슐레이션 폼이에요. 이제 이거는 머신인데 지금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했을 당시에 홈데포에서 이 머신을 빌리는데 렌트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빌리는데 한 100불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 인슐레이션 폼을 10개 이상인가 구입하면 이걸 이제 리베이트 해줘요. 렌털 비용을. 근데 이게 하나가 한 80불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애뜨게 채워야 할 인슐레이션이 10개 이상이 필요하다면 이걸 사서 렌털 했던 비용을 돌려받는 게 더 경제적이긴 하겠죠. 아무튼 저는 계산해 보니까 10개 이상 필요해서 11개인가 이게 구입을 해서 이 렌털 비용을 리베이트 받았고요. 제가 이제 시공을 했는데 이렇게 반 자른 걸 이쪽에 넣고 지금 여기 사진에는 안 보이는데 여기 굵은 파이프가 있어요. 이 파이프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건데 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그 굵은 파이프를 가지고 애틱으로 올라가서 지금 인슐레이션을 도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버블 같이 보이죠? 솜처럼. 아까 전에 그 인슐레이션 덩어리들이 머신으로 들어가서 그 머신이 워킹을 하면서 이렇게 분사가 되는 거예요. 뭐 영상으로 보면 뭐 별거 아닌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예, 위에 올라갔다 오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먼지 다 날리고 여기 지금 땀이 이렇게 났죠. 지금 이만큼 다 젖었죠. 그래서 한 번은 정말 해볼만 한데 한 번은 경험상 해볼만 한데 아무리 비용 절감을 해도 두 번은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튼 이런 인슐레이션도 했고요. 자, 한 가지 더 소개시켜드리면 자, 나무로 된 계단인데 뭐 지금 이렇게 보면 그렇게 더러워 보이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오래된 계단이에요. 이 집 태어났을 때부터 이쪽 바닥을 지금 새로 한 거죠. 엔지니어링 우드를 새로 한 건데 이건 옛날 그 원목 그대로입니다. 예전에 그 여기 카페트가 있어가지고 이걸 뜯어낸 자리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고 좀 크게 확대해 볼까요? 색깔이 틀리죠? 옛날 집주인이 집 팔려고 여기만 지금 페인트 칠해 놓은 거죠. 그것도 벗기지 않고 그대로 칠해가지고 나중에 샌딩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페인트는. 그래서 1층과 2층은 예전에 작년에 레노베이션이 끝났는데 계단을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하면서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름에 저희 집 가족이 이제 한국을 잠깐 다녀오게 돼가지고 이게 샌딩하면 먼지가 막 날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샌딩하고 스테인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못 밟으니까 가족들이 없을 때 이제 해치우려고 여름에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이 일을. 그래서 그 전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계단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고 효과적이고 경제적일지.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뭐 바이닐이라든지 라미네이트 계단을 사다가 이 위에 붙이는 게 뭐 가장 쉽긴 하겠죠. 근데 사실 그것도 재단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바닥 보이죠? 이게 새로 한 바닥인데 이 바닥이랑 매치를 시키려면 또 그것도 일이에요. 만약에 원목을 사다가 끼우면 그걸 또 스테인 해야 되거든요. 이 색깔로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걸 다 샌딩하기로 한 거예요. 샌드 머신으로 다 간 다음에 다 싹 청소하고 스테인하고 이 사이드도 페인트하고 폴리도 다 새로 하고 폴리가 이제 니스 같은 거거든요. 샤이니하게 하는 겁니다. 서페이스를. 그 작업을 했는데 자 이랬던 계단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요. 자 첫 번째로는 샌딩을 했죠. 여기 지금 살짝 스테인이 돼 있는 데다가 스테인은 나무에 페인트는 아니고요. 원하는 색을 입히는 거예요. 스며들게요. 그러니까 스며들어가니까 그 스며들어간 두께만큼 샌딩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샌딩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스처럼 샤이니하게 표면을 덮고 있던 걸 벗겨내고 그 밑에 스테인된 부분을 또 벗겨내야 되니까 굉장히 고된 작업입니다. 한 4일 넘게 걸렸던 것 같거든요. 하루는 제가 시간이 돼서 꼬박 한 10시간을 했고 나머지는 일을 하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루에 4시간, 5시간 이렇게밖에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꼬박 한 3일은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제가 이거 하고 이제 힘줄에 무리가 가서 패밀리 닥터를 만났더니 패밀리 닥터가 약 지어주면서 당분간 레노베이션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약 받으러 파마시에 갔더니 저한테 묻더라고요. What happened? 이라고요. 그 약을 받아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튼 각설하고 자 그래서 샌딩을 했어요. 이렇게 색깔이 달라졌죠 아예. 그래서 지저분했던 페인트 다 벗겨냈고 이 계단까지 싹 벗겨냈죠. 이제 그 다음에 스테인을 한 겁니다. 저기 보시면 이 색깔로 제가 스테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바닥 색깔이랑 이제 비슷해졌죠. 그러니까 이 스테인이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하는 색이 나무에 스며들면 마지막 색깔이 어떻게 나올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튼 스테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모퉁이 부분을 제가 코킹을 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코킹을 해야지 이제 사이드에 페인트를 깨끗하게 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스테인도 됐고 폴리를 칠해서 샤이니하게 완료가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페인트를 싹 칠했죠. 그 다음에 테이프를 떼어내서 이렇게 이제 완성된 모습이에요. 지금 깨끗해 보이죠? 그래서 계단 레노베이션은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아요. 하면서 고생을 워낙 많이 해서. 그리고 실제로 레노베이션 현장에서도 그렇지만 주택을 사고 팔 때도 사실 이 계단이 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려고 제가 벌써 준비해 놨거든요. 이제 조만간 영상으로 만들 생각이고요. 자, 아무튼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으로 보시면, 자, 이쪽에 지금 샌딩한 그리고 옛날 그 나무 자국들이 조금 있죠. 페인트를 칠했지만 성격 같아서는 이런 거 코킹으로 다 필링하고 다시 샌딩하고 그 위에 다시 페인트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될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단을 마지막으로 저희 집에서 그러니까 실내 인테리어는 마무리가 됐어요. 물론 이제 여기 레일링이 있습니다. 레일링도 샌딩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스테인을 하고 폴리를 바르고 여기 인스톨을 해야겠죠, 벽에. 이제 이 작업이 남아있어요. 한 몇 달 전에 제가 그 레일을 저 차이니즈 서플라이 스토어에 가서 제가 구입해다 놨거든요. 이제 그걸 잘라서 재단을 해서 스테인하고 폴리하고 인스톨하는 그런 작업이 남아있겠죠. 제 생각에 한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나름 고생을 참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 스스로 만든 과외 현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필요한, 제가 꼭 알아야 한, 그리고 알면 좋은 이제 그런 레노베이션에 관련된 주택의 인사이드, 인테리어에 관련된 것들을 다 경험해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돈 주고라도 배워야 되는 건데 저희 집을 시험 삼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죠. 이제 그것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제가 이제 매물들 쇼잉을 하면서 이런 레노베이션 관련돼서 겪었던 많은 경험들을 토대로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쇼잉 과정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주택을 파시려는 분, 사시려는 분한테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뭐 위치는 당연하고 뭐 가격이라든지 지금 시장 추세라든지 이제 이런 건 리얼터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이죠. 기본적인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실내 인테리어가 어떻게 시공이 됐고 이렇게 시공됐을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들고 시간이 얼마나 들고 그리고 그렇게 인테리어가 완료됐을 때 그 투자 대비 수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쇼잉이 이루어져야지 더 바람직한 쇼잉이 될 수 있고 쇼핑이 될 수 있겠죠. 솔직히 지금 이 레노베이션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 레노베이션 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일종의 과외를 받고 있는 과정이기는 한데 굉장히 더디잖아요. 누군가를 하이어해서 돈 딱 주고 딱 끝나면 사실 깔끔해요. 근데 제가 배우는 건 굉장히 적겠죠. 제가 하나하나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디고 제가 배우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만 답답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2주에 한 번씩 유튜브를 올렸어요. 근데 올해 초에 한 달에 한 번 올리다가 지금 레노베이션 하면서 거의 2달에 한 번씩 올리고 있죠. 사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답답하고 제 모기지 리얼터 일을 하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레노베이션 작업이 제 거래에 지장을 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래엔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레노베이션을 안 했을 때는 거래하는 시간이 이만큼 있으면 나머지 시간을 저라는 브랜드를 알리는 마케팅하는 데 썼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칼럼을 미리 준비해 놓기도 하고 인스타그램에 제 이미지도 만들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를 더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제 거래하는 일 그리고 레노베이션 하는 일 제가 사람이 한 명이니까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답답하긴 한데 끝은 보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고 있고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는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만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레노베이션 상황을 알려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